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337쪽 봅니다. 또 얘기지만, 그 자질구레한 것들 쏟아넣어 지금 두 개에서 두 개. 그렇죠? 그 얘기는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다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337쪽에 먼저, 자, 뭐가 나오냐면, 자, 발전소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가장 요새 이상하다. 제일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발전은 사실은 화력 발전이죠. 그렇죠? 화력 발전할 때 이용하는 물질이 당연히 화석 연료입니다. 야, 니네 알고 있는 화석 연료 뭐 있어? 석탄,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게 있죠. 오케이, 나 보고 있니? 보고 있어? 자, 우리가 어려운 생각해 보시면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고생대, 중생대 요런 이제 살던 생물들이 땅에 묻혀서 그 유해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정확한 건 몰라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 이제 새롭게 발견된 뭐가 있는데 그게 지금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얘기지만 정확히 내가 알게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정상에서는 이렇게 고생대 때 살았던 고사리 같은 애들이 땅 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게 석탄입니다. 즉 식물의 유해가 석탄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석유는 그 식물, 그 다음에 동물, 미생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석유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붙어 있는 이제 가스가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라고 부르거든요. 야, 천연가스는 LNG겠냐, LPG겠냐? LPG야? LPG? LNG야. 그렇죠? LPG는 뭐냐면 여러분, LPG는 한글로는 얘는 석유가스야. 이 석유가스 뭔데? 기름을, 원유야, 원유. 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캐가지고 얘를 끓입니다. 살살 온도를 높이면 거기에서 가스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고2 때 배워. 그래서 그때 LPG라는 게 뭐냐면 석유를 가열해서 만든 가스야. 그래서 리퀴드 프로페인 가스라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았어? 별로였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건 알 거야? 니네 부탄가스는 알죠? 그 부탄가스 할 때 성분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탄 지금은 이제 부탄이 아니죠. 뷰텐 이게 맞는 표현이야. 프로판이 아니라 프로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든 기체가 LPG고 땅 속에서 캐낸 건 LNG예요. 알지? 그래서 이건 내용 할 것도 없다. 그죠? 자, 고래가 337쪽에 화석연료. 자, 과거 지구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 등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된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퀴즈.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은 어딜까요? 태양에너지다. 그럼 태양에너지야. 오케이. 그래서 화석연료는 탄소하고 수소로 주성분입니다. 줄 쳐보세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봐봐. 이게 여러분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 수소로 된 화석연료가 뭐가 있냐면 CH4가 있어. 우리 얘를 뭐라 읽어? 메테인, 그죠? 메탄가스죠. 메테인가스. 이 메테인가스를 산소에 불태우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화력 발전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탄소들이 산소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CO2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소들이 요 산소랑 반응하면 H2O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CO2하고 H2O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되거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지구온난화 배우면서 CO2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면서요. CO2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CO2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야. 또 실제 환경오염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연료가 완벽하게 분해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얘네가 중간에 타다가 재가 생겨. 그렇죠? 니네 만약에 종이 태웠어. 완벽하게 다 타냐? 그러지 않잖아요.
종이 생기잖아. 그런 애들이 공기 중으로 분진 형태로 날아가면서 그게 환경오염이 되는 거지, 얘네 자체가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자, 완전 연소되면 괜찮아. 괜찮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연소된 거야. 중간에 재생기면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야. 즉, 니네가 종이를 태웠어. 재생기면 이거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이거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연소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자동차가 됐던 대부분의 지구에 사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완벽하게 불태울 수는 없어요. 오케이? 아마 아까 뭐 차이겠지만, 차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좀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은요, 휘발유 넣을 때도 그냥 휘발유 안 넣고 고급 휘발유 넣어요. 그럼 가격이 리터당 한 3, 400원 비싸거든? 리터당 3, 400원이면 꽤 비싼 거야. 보통 한 번 넣을 때마다 한 40리터 정도 나는 보통 주유를 하거든? 그럼 40리터면 한 400원만 비싸도 얼마 차이냐? 16,000원 차이 안 나네? 고급 휘발유 넣어야겠군요. 그래서 이 고급 휘발유 이제 넣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런 게 좋은 거야. 상대적으로 완전 연소할 확률이 커. 그러니까 엔진 보호가 되고 출력이 좋아지고 뭐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화석 연료를 보면은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 석유, 그다음에 천연 가스, LNG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얘기지만 LPG랑 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석탄하고 자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생물 유해가 묻힌 다음에 온도와 압력 받아가지고 다른 성분으로 변한다. 뭐 이건 뭐야? 그다음 화석연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의 위험이 있다. 선생님이 이게 내가 막 농담 진담 반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평평하잖아. 그렇지? 나쁜 뉴스. 자, 이게 석유가 고갈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 20, 30년 전에 발표된 지구의 석유 총 매장량하고 현재 발표되는 석유 총 매장량 보시면 지금이 더 많아.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대. 그래서 사실은 석유가 이렇게 고갈될 염려가 생각보다 없대요. 지금은 대체 에너지를 워낙 많이 만들기도 해가지고 생각보다 석유를 잘 쓸 수 있대. 근데 계속 어쨌건 아껴 쓰라고 알려주고는 있어요. 그치? 내가 이거 막 가르칠 때마다 이거 내가 이걸 뭐 진실을 얘기하자니 이거는 가짜 뉴스 같고, 어쨌건 우리가 교육과정 배운 것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할 때 발생하는 CO2가 너무 많아지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다음 쪽.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바로 338쪽.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갈게요. 핵발전인데, 핵발전. 여러분. 핵발전. 자, 간다. 우리 아까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자, 핵융합했냐, 핵분열했냐? 핵융합했죠? 자, 봐봐. 수소들이 모이면서, 헬륨 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핵융합 반응이었어. 그럼 혹시 핵분열도 있나? 핵분열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니네 원자력 발전소 혹은 원자폭탄 들어봤죠? 그 원리가 뭐냐면, 자, 봐봐. 자, 우라늄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어. 얘 뭐, 원자 번호가 92에 질량수가 아마 238 정도 되나? 뭐,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얘 원자 번호 뭐로 돼 있냐? 92? 얘 질량수는 뭐 238 뭐 적혀 있을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의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238 정도 되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간단히, 자, 이거 봐야 돼. 이건 원리 중요한 거라서. 자, 여기에다가 총을 하나 쏠 거예요. 물론 원자에 총 쏘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원자의 총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중성자. 이 중성자를 총알로 이렇게 탕 쏘면은, 또 탕 나왔어? 탕. 자, 땅 하고 쏘면 얘네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요.
뭘로 분해지 몰라도 됩니다. 뭐 크립톤하고 뭐 바륨 같은 걸로 뭐 분해가 되나 봐. 근데 자, A라는 원소라고 하고 내가 B라는 원소 원자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애보다 얘들아 얘네들의 에너지 총량이 적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뭐 한다고?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국 얘도 E는 MC 스퀘어로 간다 보시면 돼요. 알겠지? 물론 거급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얘네가 쪼개지면서 갑자기 뭐가 더 튀어나오냐면 중성자가 두세 개 튕겨나와. 다시 우라늄 하나를 내가 중성자로 뽀개면 다른 원소, 다른 원자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우라늄을 뭐 하냐면 공격합니다. 얘를 부셔버리고 부셔버려. 그러면 또 얘네가 분해되면서 자 중성자 몇 개 튀어나와? 3개 튀어나와. 또 얘도 중성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얘들아 이 근처에 있는 우라늄들이 순식간에 폭발하듯이 반응하는 거야. 이게 원자폭탄의 원리예요. 말 이해되냐?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어디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발전소에서 이용을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발전소가 폭발해버리면 이거 잣대는 거잖아. 그럼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겁니다. 튀어나와 있는, 요거 하나 분해할 때 튀어나오는 요 중성자 중에서 한두 개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 기술만 있으면 요 하나가 또 분해하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또 분해하게 되면 여기 튀어나온 중성자 중에서 한두 개를 또 없애버리고. 잃어버리면 좀 천천히 안정적인 범위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야. 말 표현 이해돼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발생한 중성자를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걔를 뭐라 부르냐면 제어봉이라고. 제어봉. 이 제어봉 기술이 있어야 원자력 발전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원자폭탄 우리나라 만들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핵폭탄 만들 수 있대요. 이미 기술이 있답니다. 하지만 강대국에 눈치 보느라고 원자폭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만들었대. 근데 얘를 조합만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조약 때문에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신기한 나라. 강대국 눈치 겁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어. 자, 아무튼 요 제어봉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봐봐. 얘들아. 여기 우라늄을 이게 중성자가 땅 쌌을 때 정확하게 이게 딱 쪼개지려면 정확히 맞는 부위가 중요한 거야. 우리네 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중에서 이렇게 총 쏴서 하는 게임 뭐냐, 그거? 발로란트? 맞나, 그거? 아니면은, 그거? 배틀그라운드? 그쵸? 그런 거 보면 일격필살 가능하죠? 어디 맞추면? 헤드샷 맞아야 가는 거잖아. 군대 가면 써보게 됩니다. 그죠? 군대 가면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진짜 소총으로 한 대 맞으면 죽겠구나. 이제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고? 총 쏘는 소리 때문에 이미 사람이 질려버려요. 니네 영화나 게임이나 나오는 총 쏘는 소리 있잖아. 그럼 그 별로 안 크지? 실제 쏘잖아? 누가 내 귀에 대고 징땅 친 느낌 들어요. 깽! 하면서 귀에서 삐 소리 들려. 진짜 아무 생각 안 들어. 그 진짜 총을 펑펑 쏘고 나면 귀에서 삐 소리 나가지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훈련소에서 혹은 이제 군대 쓰는 총들이 최신형들은 약간 특수부대에서만 써. 그래서 고장이 별로 없는데 일반 부대에서 쓰는 총들이 조금 오래된 총들이 많아. 그럼 쏘다 보면 10발 중에 한두 발은 중간에 걸려. 그러면 내가 총을 쏘다가 중간에 걸리잖아?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왜냐면 내가 이걸 총을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뒤에 서 있던 안전교관들이 바로 발로 차버립니다. 왜? 둘 중 하나죠. 이 새끼가 자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놈을 쏴주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격훈련 하다가 뭐가 이상이 있다고 딱 발견되면 조용히 손만 들어야 돼요.
아니고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순간 바로 뒤에서 바로 차버린다. 그래서 군대에서 딱 두 군데는 폭력이 가능한 장소가 있어. 첫 번째 사격장, 두 번째로는 수류탄 훈련장. 왜냐면 수류탄 까가지고 하나 둘 셋 던져야 되는데 하나 둘 셋 그래서 유일하게 폭력이 가능한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어. 그래서 얘를 했는데 그자 소리가 막 삐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럼 총이 안 나가면 되게 당황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조용히 손만 들면 되는데 꼭 이걸 들고 일어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막 갑자기 옆에 있는 조교들이 뭉 날라와가지고 막 졸라 까요. 순간적으로. 진짜. 난 그거 봤어. 내 눈앞에서. 어떤 새끼가 총을 왜 이리 좀 막 어리버리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옆에는 와 깜짝 놀랐어. 거기 서 있던 애가 바로 뻥 차는데 바로 기절했죠.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랬더니 얘는 막 깨다가지고 총알이 안 돼서 총이 안 돼서 그래서 총 쏘는 훈련하기 전에 그러니까 총 쏘기 전에 훈련을 한 3-4시간을 해요. 막 이상 있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격 자세 잡는 거 훈련 겁나 시킨데도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나 그것도 있어. 수류탄 훈련하는데 실제 수류탄이 위험하잖아. 처음 하면 진짜 떨리거든요. 그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획 이런 거 안 해. 딱 까가지고 정확하게 각도 잡고 던지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이게 묵직해가지고요 놓친 애들이 많아. 그래서 뭐 하냐면 수류탄하고 크기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 연습용 수류탄으로 이제 연습을 해. 그 안에 이제 화약이 들어있어가지고 딱 던지면 그냥 뻥 하고 터지는 정도야. 근데 꼭 이런 애 있다. 손에서 터트리는 애도 있어. 손에서 큰 이렇게 다치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따가워 그 정도거든요. 물론 내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미친놈들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안전피를 던졌어. 뭔지 알죠? 수류탄을 깠어. 던져! 하나 둘 셋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횡! 손에서 퐁! 그럼 이거 죽는 거거든요. 니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다들 웃고 있지? 나도 걔가 그럴 줄 몰랐어. 걔가 학교 연대 나온 새끼였어요. 어리버리한 새끼가 아니었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총 쏘는 데든 그런 데 가면 되게 긴장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군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니네 걸을 때 당연히 왼발하고 오른손 나가잖아. 그럼 하다 보면 이렇게 걷는 게 진짜 많아요. 뻥 같지? 뻥 같죠? 나 진짜 많이 봤어. 군대에서 이제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훈련소 가면 이거 연습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는 걷는 것도 약속이 있어. 앞으로 하면 무조건 왼발부터 걷는 거야. 이건 무조건 약속이야. 뛸 때도 앞으로 뛰어 하면 무조건 왼발부터 뛰어야 돼. 그래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왼발 오른발이 다 맞는 거야. 그런데 거다가 퐁! 와, 그 사람 선생님 때는 폭행이 있을 때니까 교관이 뺨을 때리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사격훈련 좋았던 점이 뭐냐면 1년 동안 사격을 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졌는데 하다 보면 사격훈련을 못 할 때도 있어. 그래서 뭐 하냐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은 탄 다 사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 그냥 우리나라 소총은 연발이 가능한 거 알죠? 연사 가능합니다. 드르륵 갈길 수 있어요. 드르륵 나가 진짜로. 근데 그때는 기분이 재밌어. 이렇게 딱 그냥 드르륵 긁으면 두두두둑 나가거든요. 또 군대 있겠다. 자, 제어봉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중성자가 정확하게 일격필살로 군대 용어예요. 자, 여기 우라늄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빠르면 안 돼. 알았어? 어쨌건 빨리 오는 거를 그래도 조금 속도를 줄여야 정확하게 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의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감속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우라늄을 중성자가 뽀개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근데 이게 폭탄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감속제와 제어봉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럼 물을 끓이면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그럼 역시 프로펠러 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N극, S극 생기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핵발전의 원리예요. 어렵지 않지? 그럼 핵발전은 뭐 있으면 좋잖아. 근데 왜 잘 안 쓰냐? 위험하죠. 왜? 내가 시험을 잘못하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제호봉에 나사 하나 잘못 꼈다? 그냥 끝날 수 있죠. 또 이때 생성되는 노폐물들이 방사능을 띈다며. 그거 처리가 어렵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하면 이거 똑같은 거야. 한자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야, 한자 써야 돼 말아야 돼? 야, 니네 한자 공부하잖아. 그만 고1 때 한자 안 배우나? 한문 한자 안 배워? 배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렇죠? 나는 이거 얘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는 보는 입장입니다. 자, 책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핵분열 과정. 자,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 우리가 핵발전, 핵분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핵분열 과정, 우라늄을 쪼갭니다. 쪼개면서 발생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때 요거 거기 기호로 잘 써있죠? 이게 N 써있는 게 중성자야. 그렇죠? 이거 중성자예요. 거기 그림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우라늄, 그 다음에 아마 A가 크립톤, 막 KR 써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바륨 요런 게 써 있을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중성자를 내가 컨트롤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맞냐? 그 왼쪽 맨 밑에 그 참고하기 잠깐 보세요. 먼저 줄 쳐봐. 감속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야. 줄 쳤니? 자, 338쪽 맨 왼쪽에 참고하기 맨 밑에 보시면 감속제라고 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것.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 알았나?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핵분열과 핵융합 지금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핵분열은 우라늄 같은 애들 분열하면서 핵융합은 수소가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오케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핵융합을 봐봐 이 핵발전이 핵분열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면 핵융합을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며. 그러면 핵분열 말고 핵융합을 기술로서 쓰자 이거야. 근데 지금 기술이 있대요. 만들 수 있답니다. 단점은 핵융합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긴 시간 동안 걔를 유지를 시키게 되면 태양 만드는 거잖아. 이 태양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1분 넘게 갖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장 기술이래. 이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면 그때는 진짜 태양한테 에너지 안 받아도 충분히 인공태양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맨 밑에 원자로 핵분열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감속제하고 제어봉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이 핵분열로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이고 물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냉각기는 당연히 낮추는 역할을 하겠죠. 오케이. 질문. 그 다음에 339쪽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있어. 이건 태양광 발전이야. 보고 있니? 태양광 발전. 요거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 얘들아 그 반도체 잠깐만 설명 한번 해볼게. 아마 반도체는 디테일하게 안 배웠을 거야.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N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N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얘기할게. N형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전자가 남는 애들을 N형 반도체라고 불러. 그래서 전자가 남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반대로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 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듣고 있냐?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전자가 없고 빈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양공이라고 불러. 다시, 전자가 남으면 N형 반도체야.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없어. 전자가 위치해야 될 자리에 빈 공간으로 있어. 그래서 이름이 양공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뭐 하냐면 이런 반도체를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이렇게 접촉시켜 놔요. 에헤이, 뭐야. 접촉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태양빛을, 자, 쏴줄 거야. 자, 태양빛은 여러분, 파동이냐, 입자냐? 야,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왔다? 처음 들어? 야, 태양빛은 파동 형태로 오냐, 알갱이 형태로 오냐? 너무 어렵죠? 둘 다 있어. 우리가 뭐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봐봐, 이게 파동 형태로 올 때는 그 특징이 안 보이는데 입자 형태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태양에서 오는 입자가 얘를 빵 하고 때립니다. 얘를 좀 어려운 말로 뭐 광자 이런 말 쓸 건데, 아무튼 태양에서 오는 입자가 N형 반도체에 있는 남는 전자를 때려. 그러면 당구 쳐봤죠? 당구 안 쳐봤어? 당구, 축구는 해봤지, 축구. 아니, 구슬은 당구가 뭔지 알 거 아니야, 이씨. 자,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 쳐. 그럼 당구공이 튕겨 나가잖아. 이게 광전 효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전기가 생산이 된다,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은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전선을 요렇게 연결을 해 둘 겁니다. 여기 이제 꼬마 전구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태양빛에 의해서 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를 땅 때리면 전자가 튕겨 나가는데 그 전자가 전선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전자가 튀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 P형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전기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야. 불 켜진다고. 알겠니? 이때 전류 방향과 전자 방향은 달라. 얘 지금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도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죠? 실제 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해야 맞아.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전류야. 그럼 시험에서는 뭘 물어볼까? 전자의 움직임을 물어보든 혹은 전류의 움직임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내 말 이해되나요? 질문. 자, 이게 광전 효과라는 거야.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에 사실 더 웃긴 건 그냥 카더라야, 카더라. 원래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를 반대했어.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근데 아인슈타인이 너무 유명해진 사건들이 많았죠. 우리는 알고 있는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특수상대성 이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쌍둥이 패러독스 들어봤죠? 그렇죠?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거 뭐지? 마션이었나? 아니, 인터스텔라. 그 맞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행성을 가. 근데 거기가 질량이 뭐 지구의 200배인가 뭐 태양의 2배인가 막 그래.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가는데 거기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거든. 질량이 크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를 이제 질량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공들이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2시간 걸렸거든. 그럼 우주에 떠 있는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이 17년이 흘러요. 이거 말도 안 돼. 말 안 되지.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그 대단한 사람이지,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 막 발견했어. 가지고 노벨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일상생활 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보통 일단 노벨상 자체는 기술의 발전에 많이 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순간 아인슈타인한테 요걸로 노벨상 준 거야.
알았죠? 의미 이해됩니까? 자, 금속 표면에 빛을 쪼여지게 되면 전자가 튀어 나가는 걸 광전 효과라고 부른다. 전자가 튀어나간다. 결국에는 전자가 움직인다. 전기가 생겨난다. 이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내 말 이해됐죠? 아까 선생님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 내가 뭐 얘기했었어? 액티브 하우스랑 패시브 하우스 얘기해줬죠. 그렇죠? 이런 태양광 패널 같은 거, 그 빛 잘 드는데 두면 빛이 좁을수록 전자가 막 움직이니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자, 태양광 발전. 자,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게 되면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튕겨 나갑니다. 이때 보세요. N형 반도체가 P형 반도체로 이동하는 게 아니야. 전선을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전류 방향까지.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장단점이 나오겠죠. 뭐 장점은 뭐 저렴하다, 환경 오염이 없다, 뭐 자원 고갈 염려가 없다, 뭐 요런 게 있을 건데, 단점이 처음에 세팅 비용이 좀 든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햇빛이, 그러니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은 좀 어렵겠지? 알겠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풍력 발전도 나왔네. 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풍력 발전이라고 부른답니다. 질문? 됐나? 오케이. 야, 오늘 배운 거 진짜 쉽지? 그쵸? 그동안 배운 과학 중에 제일 쉽죠?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이게 물리 파트예요. 그러니까 물리 파트는 2학기 기말고사 범위이긴 한데, 거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 전기가 결국 메인이야. 그 전기를 메인으로 이게 문제 다 섞여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형태가 아니라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이용한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이용해 왔던 건데, 이것도 여러분, 자, 야,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첫 번째, 바로 조력 에너지예요. 자, 우리 조력은 아까 뭐라 그랬냐? 밀물하고 썰물을 이용한 게 이게 조력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조력 발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도를 이용한 걸 파력 발전이라고 불러요. 알았니?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 질문! 자, 다음 쪽. 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연구 중인 게 뭐냐면 태양열 발전이야. 태양광 발전이 있듯이 태양열 발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 발전도 있어. 땅에서 발생하는 열 가지고, 뭐 발생표 이상하다. 그 땅에서 방출되는, 그렇죠? 열 가지고 만든 게 뭐 지열 발전. 그 다음에 뭐 화산 근처에 보면 땅 뜨끈뜨끈할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이용한다 뜻이에요.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조류 발전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조력은 여러분 밀물, 썰물 차이를 이용한 거고, 실제 밀물이 움직이고 썰물이 움직일 때 이용하는 건 조류 발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지금 몇 쪽이냐, 이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40쪽에 맨 밑에 있는 거, 요거. 선생님 좀 어려운 거 위주 설명하고 있는 거 느껴지지? 재민아, 이해되냐? 오케이. 자, 이거 봐봐. 간다. 자, 제목은 연료, 자, 전지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얘들아, 요새 계속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어쨌건 전기차잖아, 그쵸? 근데 전기차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고 있는 기술, 사실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후발주자래. 가지고 좀 이렇게 잘 못 치고 나가나 봐. 근데 우리나라 현대 같은 데에서 전기차 다음 세상은 수소차니까 지금 수소차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있대요. 왜냐면 수소 자체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불에 탑니다. 불에 타요. 그러니까 가연성 기체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가, 우리 알죠? 수소는 폭탄으로도 이용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잘만 이용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얘를 불태울 때 산소랑 만나게 하는 거니까 에너지 발생하면서 그냥 물 만들고 끝이란 말이야. 노폐물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좋냐. 그치?
계속 연구 중인데 왜 이게 힘드냐면 첫 번째, 수소의 양이 공기 중에 진짜 흔한 게 아니거든. 그럼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물을 또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 수소가 있잖아. 수소가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 불 붙는 온도가 되게 낮아서 잘못해버리면 차 자체가 폭발해버립니다. 전기는 불탄 다음에 그나마 내가 창문 깨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수소는 아니야. 내가 탄 차가 폭발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차가 터! 하고 그냥 끝나. 차가 터지는데도 말도 못해. 차가 터! 이렇게 끝. 그래서 안전성 문제. 그 다음 수소가 기체다 보니까 기체를 액화시켜서 얘를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현재도 지금 수소 기체, 수소 그 연료로 만든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 연비가 많이 안 좋대.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휘발유 타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대요, 비용이. 근데 차값은 모닝이 막 8천만 원이래. 사겠냐? 안 사겠지. 자, 원리를 볼게요. 자, 연료 전지의 원리는 이래요. 자, 그림을 잘 볼게요. 자, 어떻게 있는 거냐면, 간다. 자, 이쪽으로 내가, 보세요. 자, 수소를 넣어 줄 거예요. 자, 보고 있냐? 자, 선생님이, 이건 너무 고급 기술이어서 니네가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리만 배운다. 알겠죠? 연료 전지 핵심이 뭡니까? 자, 요 현상 왼쪽으로 수소를 넣어줘. 그냥 수소 원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수소 원자가 전자를 주고 수소가 뭘로 바뀌냐면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요. 알겠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용이 끝났지. 왜?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요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소 이온이 요렇게 이쪽으로 자 이동해 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넣어주냐면 산소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물로 빠지면 되는 거지. 자, 이름이 연료 전지야. 여러분, 얘는 충전기 같은 거예요. 그럼 충전기는 결국 전기를 저장해 놔야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요 내용이라는 거야. 알겠냐? 요 디테일하게 배울 수는 없어. 이게 너무 그 고급 기술이에요. 아까 우라늄 같은 거 이거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배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질문. 자, 그래서 340쪽. 자, 중간에 연료 전지 볼게요. 자, 극도 나왔습니다. 수소가 반응하는 곳은 이쪽을 내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자 부를 거예요. 산소가 들어오는 곳은 내가 자 플러스 극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알겠니? 마이너스 극 쪽에서 얘들아 수소가 전자를 잃게 되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쪽에서 산소랑 만나서 물로 빠진다. 이때 전자의 움직임으로 전기 만들어낸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자 1번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수소가 전자를 내놓습니다. 전자 내놓으면 우리가 산화반응이라고 불러요. 다음 두 번째, 플러스 극에서는요,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수소랑 결합한대요. 그러면 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장단점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맨 밑에 5번. 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자,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정 기술 줄쳐보세요. 적정 기술. 이건 단어만 볼게, 얘들아. 자, 얘들아. 여기 듣고 있냐? 자, 적정 기술이라고. 자, 많이 듣게 될 거야. 이게 뭐, 환경에 되게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우라늄 같은 거 만들어냈어. 그치? 그래서, 자, 요 핵분열 가지고 발전소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케어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참 좋지. 근데 막 아프리카, 수단 이런 데 가서 얘가 건설해 줄 테니까 이거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까 안 할까? 안 할걸? 게다가 대신 당신들이 우리한테 연간 3조씩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까?
안 해요. 적정 기술인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에 안 맞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그 지역,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싸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를 적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그 생존 빨대라고 있어. 그쵸?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되게 없다며. 그래서 뭐 그 흙탕물 거의 먹는다며요. 그래가지고 흙탕물에다가 그 생존 빨대 꼽아서 먹으면 거기서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대. 이런 건 딱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기술이잖아. 우리가 이런 거를 적정 기술이라 부르는 거야. 표현법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지역, 그 경제 상황 맞춰서 가장 안전하고 가격 싸고 저렴하고 형태로 만든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 부른다. 알았죠? 표현 이해되니? 그 수행평가로도 많이 나오는데 적정 기술 관련된 거 조사해와라 이런 거 내가 애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질문. 자,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는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자 해드렸습니다. 뭐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 끊고 갈게요.